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혹 때려다 혹 붙일 뻔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상전이라고 하죠. 위아래도 없고 나이 든 사람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뭐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굳이 어른 대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일 뻔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속 시원하게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 될 뻔한 애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조상신이 도왔는지 아들이 혼인신고 안 하고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라더니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노총각이 다 돼서도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전부 살기 어려워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는 판국이라 괜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어요. 얘,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장가 가야 하지 않겠니? 만나는 사람은 없어? 따로 만나는 사람 없으면 선자리 알아봐 줄까? 요즘에 꼭 장가를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것도 좋잖니. 아들은 제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다. 선도 안 본다. 난 생각 없다고만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 30대 초반쯤부터 아들놈 장가 보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도 부모 된 도리로서 애 장가는 보내줘야 할 것 같았는데 심지어 결혼 정보에서도 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마음에 없으니 움직이지를 않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세월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언제 인사하러 가면 돼요? 이제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결혼 얘기 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엄마 편한 날짜랑 시간 알려주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여자친구 사귀는 낌새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누구랑 전화를 자주 하거나 약속 있다고 나가고 그럴 때도 없었는데 언제 만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너 장가 안 간다더니 갑자기 인사를 온다고? 웬 며느리? 너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지? 요즘 암만 애부터 가진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하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걱정 안 해도 되지? 라고 속사포처럼 늘어놓았어요. 그러니 아들이 어이없어하며 웃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람이랑 사귄 지 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괜히 누구 만난다고 하면 계속 장가 가라고 할 거잖아요. 계속 만나보니 사람이 착하고 또 앞으로 친정에서 가게도 물려봤는데요. 자기 일도 잘하고 가게도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아들이 자랑을 얼마나 늘어놓는지. 저는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다고 하고 일도 성실히 하는데 가게까지 물려받는다고 하니 아들한테 덕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괜찮기만 하면 누구든 데려왔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오는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됐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따로 사올 건 없어서 이거라도 사왔는데 건강 챙기는데 좋으니까 꾸준히 드세요. 예비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했고 홍삼 하나 들고 오는데 그저 고맙더라고요. 내 아들 노총각으로 늙어 죽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냥 다 고마웠어요. 보기에도 참해 보이고 늘씬한 게 예쁘더라고요. 인상은 조금 새침대기 같기도 했지만 예쁘장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좋다고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래,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홍삼 같은 건 안 사도 되는데 뭐하러 돈 써가면서 이런 걸 사와요. 아무튼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얼른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를 앉혔고 커피랑 과일을 내줬어요. 일부러 망고며 샤인머스켓이며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는데 잘 먹어서 다행이었죠.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어렸고 지금 친정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애한테 들어보니 가게를 운영한다던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게 꾸려가기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많이 힘들지 않아요? 예비 며느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가게 하나 더 오픈하면 본인이 맡을 거라고 해서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아, 저희 친정에서 언니랑 저랑 같이 운영하라고 가게 차려주셨어요. 친정에서 본점 하시다가 2호점 내면서 저희한테 운영 맡기셨거든요. 5년 정도 됐는데 곧 3호점 내면 그건 저 혼자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간 경험 많이 쌓았으니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친정에서 무슨 가게를 하느냐고 물으니 부모님 음식 솜씨가 좋아서 뼈 해장국집을 크게 한다는데 매일 육수 우려내고 재료 준비하는 게 힘들 것 같아 저도 걱정은 됐어요. 그래도 나중에 아들이 퇴직하고 도와주면 둘이서 꾸려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싶기도 했죠. 아들은 옆에서 그때 처형될 분이랑 같이 하는 가게 가봤는데 식사 때만 되면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사가 되게 잘 돼서 놀랐어요. 3호점 내도 음식이 맛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려 있던데 저렇게 좋을까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 장가 간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었고 처가 쪽에서 큰 가게 하나 물려받는다고 하니 노후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좋게만 생각했죠. 그때 제가 가게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들 말만 듣고 좋은 곳일 거라고 그냥 믿었던 게 화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예비 며느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호구조사 좀 해보니 친정이 여유로운 집안 같아서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들도 계속 며느리 될 사람 좋다고 자랑자랑이니까 저희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아들이 갑자기 근데 엄마, 앞으로 처가에서 3호점을 내주면 이 사람이 가게 사장이 되잖아요. 그 덕에 저도 회사 다니다 퇴직해도 꾸준히 생활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가덕 많이 보는데 집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 없거든요.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말 듣자마자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지 덩달아 아들도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얘,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대출 내면 내가 일부라도 보태주면 안 될까? 당장 집 마련하기가 어디 쉽겠니? 네 명의로 집 대출 내서 적당한 대로 마련하는 건 어때? 내가 당장 그만한 돈은 없는데 라며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들은 앞으로 처가에서 가게 떳떳하게 받으려면 집은 내가 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전세 구하자니 처가에서 가게를 준다는데 집을 아예 사가야 떳떳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에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가게 받으면 노후 보장도 되잖아요. 제가 벌어서 꼭 갚을게요. 라면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 며느리가 아들 뒤에서 조종한 것 같은데 아들 말도 맞긴 맞았으므로 차마 무조건 안 된다. 나 돈 없다고 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저렇게 매달리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아들 말대로 며느리가 가게 하나 크게 받을 건데 집이라도 해야 아들이 처가에 떳떳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집 팔아서
저는 작은 데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보태줬죠. 조금 모자란 금액은 아들이 대출 내서 충당하기로 하고 적당한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집 마련하느라 금전적으론 좀 무리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놈도 장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주변에도 아들 이제 장가 보낸다고 자랑하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전부 다 요즘에는 며느리 덕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세대는 중간에 끼어서 며느리 떠받들고 살아야 해. 결혼하기 전부터 잘해줘야 하더라고. 요새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내 만에 그러니 시집살이 한다고 툴툴거리지 않게 잘해야 해. 라며 하나같이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말대로 우리 세대가 중간에 딱 끼어서 시집살이 고되게 하고 며느리한테 역으로 시집살이 하는 신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화목하게 잘 살려면 제가 조심해야 하니 그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도 구했고 식장이며 이것저것 천천히 알아본다는데 상견례를 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의아해서 아들한테 얘 근데 왜 사돈네랑 상견례를 안 하니? 집안끼리 한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쪽 집안도 봐야 사람들 됨됨이도 알 거 아니냐. 괜찮은 날짜 잡으면 알려주렴. 나야 언제든 맞춰서 나가면 되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며칠 뒤에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처가 쪽이 너무 바빠서 상견례는 내년쯤 하고요. 일단 우리는 살림 합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식 전에는 상견례 할 거예요. 상견례부터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가게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들한테 되물으니 지금 가게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예비사돈 쪽에서 너무 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다 쳤죠. 가게 하나 오픈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살림을 합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가게 문제 좀 정리되면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꾸나. 근데 살림을 합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같이 산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집도 있다고는 하던데 집 사자마자 살림을 합친다고?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니 아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자취방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대요. 처가랑 지금 일하는 가게가 멀어서 출퇴근 때문에 바로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장하기도 애매해서 집 구한 김에 살림 합치는 게 낫겠다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미리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크게 관여할 일도 아니잖아요. 둘이 좋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얹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할 뿐이었죠. 둘이 이사할 때도 제가 방해될까봐 아예 가지도 않았고 입주 선물로 휴지랑 필요한 것만 좀 챙겨줬어요. 혼수도 그렇고 필요한 건 둘이서 알아서 한다길래 놔뒀죠. 어찌됐든 둘이 살림을 합친다고 하니 저는 최대한 둘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죠.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기도 했고 가게 물려받을 걸 생각하니 이런 복덩이가 없겠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건강하라고 한약 지어주고 아들한테 물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다 줬어요. 예, 며느리는 뭘 좋아하니? 한약 같은 건 잘 먹나? 뭐 필요한 건 없대? 내 마음대로 챙겨주기는 어렵잖아. 기왕이면 좋아하는 걸로 챙겨줘야지. 며느리가 건강해야 너랑 오래오래 잘 살 거 아니야. 네가 몰래 알려주면 내가 조금씩 챙겨줄게. 아들은 제 말에 너무 고마워했고 안 그래도 지금 결혼식 제대로 준비하고 가게 오픈도 준비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잘 챙겨주면 나야 고맙죠. 필요한 거 보이면 말씀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라며 자기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들 반응을 보니 제가 챙겨주면 며느리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오래 일하려면 건강해야 하니 잘해주고 최대한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안 나오게 노력했죠. 궁금한 게 있어도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고 그냥 아들 통해서 연락하기만 했어요. 신혼집에 찾아갈 때도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아들 있을 때만 잠깐 가서 갖다 주고 오곤 했죠. 근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내심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맙진 않더라도 어머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인사라도 해주길 바랬거든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매번 챙겨줘서 고맙다. 반찬도 너무 맛있다며 인사를 했지만 며느리는 인사도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안부 연락조차 없으니 제가 잘해주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챙겨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으니 꾸준히 챙겨줬어요. 그러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저는 바쁘니까 연락 잘 못해서 죄송하다,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 솔직히 자주 오시는 거 귀찮고 피곤해요.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꼭 편하게 쉬어야 할 때마다 오셔야겠어요? 가게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좀 쉬어야 하는데 자꾸 오시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쉬게 좀 놔두세요. 며느리는 제 예상과 달리 화를 내기만 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너무 성질만 내니까 황당했어요. 윗사람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할 정도였어요. 이미 살림을 합쳐버려서 쉽게 파혼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성이 의심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아들 보고 헤어지라고는 못하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죠. 아니, 나는 너 건강하게 일하라고 챙겨주는 건데 우리 애가 반찬 좋아하는 거 알려주며 부탁하기를 해준 거단만 그래서 우리 애 있을 때만 잠깐 갔다 빨리 나오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다. 제가 화를 꾹 누르면서 잘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세요. 요즘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시집살이라는 거 모르세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오빠랑 둘이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자리 비켜주셔야죠.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건지. 라며 자꾸 성질을 냈어요. 저는 어찌됐든 며느리가 아들하고 잘 살아야 되니 알았다. 앞으로는 우리 애 보고 가져가라고 하마. 너 귀찮게 안 할 테니 챙겨주는 건 잘 먹거라. 라고 할 뿐이었죠. 주변에서도 세대가 달라졌다고 며느리 잘 챙겨야 한다고 하니 차마 버럭하지는 못했고 그냥 딱 잘라서 더 말 못 나오게 하고 치웠어요. 속으로는 정말 확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나중을 위해 적당하게 잘라냈어요. 그 뒤로 나는 아들 신혼집에 발길을 끊었고 아들 통해서 반찬이며 영양제며 필요한 걸 전해주기만 했죠. 가끔 아들한테 며느리 잘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똑같지 뭐 하고 말뿐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마침 싱싱한 전복이 들어와서 죽을 끓였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챙겨주려고 전화하니까 아들이 엄마 오늘 못 들릴 것 같아요. 출장 가야 돼서 오늘 와도 늦을 것 같은데 어제도 야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씻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회사 왔거든요. 출장 갔다가 밤늦게 집에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꼭 우리 안 챙겨줘도 되니까 그냥 엄마 드세요. 라고 했어요. 안 챙겨줘도 된다고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그것도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죽을 너무 많이 끓여서 가까이 사는 친구들 한 그릇씩 나눠줘도 한 솥이나 남았어요. 다들 나이 들어 많이 먹지도 않는다며
더 가져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나도 꺼려졌지만 아들네 신혼집 가서 죽이나 얼른 주고 바로 오려고 했어요. 자꾸 아들한테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며느리도 일하러 다니느라 전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사람 없으면 문 앞에 놔두고 전화만 하고 올 생각이었어요. 애들 먹기 편하게 전복죽을 담아서 들고 가던 날, 저는 당연히 아들, 며느리 둘 다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요즘 바쁘니까 집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전에 요즘에는 둘이 같이 출근하고 있어서 집에 오시려면 꼭 전화 주셔야 해요. 이 사람도 바빠져서 집에 잘 없거든요. 꼭 전화 먼저 하고 오세요. 알았죠? 라며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바쁜데 아들 보고 자꾸 오라고 할 수도 없어 문 앞에 두고만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택시 타고 애들 신혼집 입구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이라 조금은 긴가민가 했지만 며느리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얘가 일하러 간다고 하더니 왜 집에 오는 거지? 어디 아픈가? 하며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얘 혹시 집에 있니? 내가 뭐 갖다 줄 게 있는데 우리 애가 많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가려고 라고 물어봤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뭔가 찜찜한 건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도 애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진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 전복죽은 집에 두고 택시 타고 아들 출근하기 전에 아파트 근처에서 내려 지켜보고 있었죠. 둘 다 버스 타고 다니니까 걸어서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나왔어요. 둘이서 웃으면서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나? 며느리를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어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집에 들어간 시간까지는 지켜봐야겠다 싶어 기다렸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가 혼자 집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 요즘 새아기 출근은 잘하고 있니? 건강은 어때? 요즘에도 많이 바쁘다고 하니? 라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아들은 요즘에도 계속 바빠요. 가게 물려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매번 정신없이 다니더라고요. 당분간은 얼굴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만간에 상견례 날짜도 잡으려고 하니까 소식 있으면 먼저 연락해 드릴게요. 라며 며느리가 집에 있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들놈이 노총각이라고 그거 데려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결혼식이며 집 구하는 거며 애들 챙겨주는 거며 그런 데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친정 가게는 도대체 어디고 언니가 한다는 가게며 며느리가 앞으로 오픈한다는 가게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없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될 사람 한번 초대하거나 적어도 잠깐이라도 외관만 둘러보고 나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자리라도 가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집에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큰 결심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전복죽을 다시 꺼냈죠. 또 택시를 타고 애들 신혼집에 찾아갔고 다시 며느리가 집에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초인종을 누르다 이게 끝까지 안 나오겠구나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 길로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 호통을 쳤어요. 얘, 너 아무래도 잘못 걸린 것 같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다른 말 하지도 말고 당장 너희 아파트 앞으로 와. 지금 당장 와야 해. 급하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뚝 끊었어요. 전화로 구구절절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일하다 말고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제가 정색하고 얘기하자 아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급하게 왔어요. 저는 아들 차를 타고 새아기가 받는다고 하는 가게에 한번 가보자. 너 주소 알지? 당장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대로 차를 몰았죠. 내비 찍어가니 생각보다 신혼집에서 꽤 떨어진 지역에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곳인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불안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가관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임대 현수막만 걸려 있었고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비어 있더라고요. 아들도 보더니 여기 주소 맞긴 맞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분명히 이제 내부 공사부터 한다고 했는데 라면서 멍한 표정이었어요. 전 아들 모습을 보니 복장이 터졌고 얘도 그 친정 가게만 가봐서 깜빡 속았구나 하는 생각에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옆에서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고 곧장 스피커폰으로 돌려왔어요. 내가 전복이 싱싱한 게 들어와서 죽 끓였거든. 너희 몸보신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바쁘니? 혹시 집에 있으면 내가 잠깐 들러도 될까? 제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아니, 저 가게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일하다가 공사하는데도 잠깐 가봐야 하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 참 귀찮게. 결혼 다 취소해버리고 아들 돌려드려요? 노총각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실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연락 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라며 버릇없이 혼자 왈왈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자기가 먼저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팍 끊어버리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들 앞에서 이러니 민망하기도 했는데 흘깃 보니 아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얘가 하는 말 다 들었지. 매번 이런 식이더구나. 가게도 거짓말치고 나한테도 버릇없이 굴고. 암만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물러라. 잘못 엮이면 못 헤어져서 평생 시달려야 할 거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얼른 집에 가보자.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셋이서 얘기 좀 하자. 집에 며느리 있으니까 일단 가자. 가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거다. 라고 얼른 가자고 재촉했어요. 아들은 곧바로 차를 신혼집으로 다시 끌고 갔고 차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가 사실은 걔가 너랑 같이 나갔다가 다시 집에 되돌아가는 걸 봤다. 오늘도 집에 다시 들어가던데 그러면서 집에 없는 척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와보자고 했다. 가게도 친정도 다 거짓말인 건 확실하니까 가서 제대로 따져보자. 내가 먼저 알아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일을 바로잡자 라고 했죠. 아들은 계속 묵묵부답이었고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속아서 그렇지. 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죠. 차 타고 가는데 괜히 아들 눈치가 보였고 그냥 빨리 일이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충 세워놓고 둘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서로 할 말도 없었고 며느리 보고 결판을 내야 하니 뭔 말을 할 수도 없었죠. 너무 큰일이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아들은 신혼집 도어락을 열자마자 문이 부서지듯 열었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며느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오더니 옆에 있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웬일이야? 어머님도 무슨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저 이제 막 집에 잠깐 들러서 필요한 거 가지러 왔는데.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쉬는 날 오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당신도 금방 나갈 거지? 보아하니 집안 꼴도 엉망이고 누워있다가 나왔는지 며느리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옷차림도 편안한 옷인 걸 보니 누가 봐도 일하다 온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얼굴도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 말에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너 나랑 통화했잖냐? 집에 없다면서. 근데 가게에서 언제 갑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거냐? 제가 며느리한테 본격적으로 따지려던 찰나에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벙쪘고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식탁을 짚었죠.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사람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어요. 보는데 순간적으로 며느리가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앞만 미워도 정말 세게 때렸거든요. 너 여태 우리 엄마 무시하고 나까지 속였냐? 내가 방금 엄마랑 네가 말한 오픈한다는 가게 다녀오는 길이니까 발뺌할 생각 마라. 웬 텅 비어있는 상가만 하나 있더라. 뭐? 가게를 오픈해? 너 처형이 가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친정 가게도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지금 전화해서 알아볼 거니까 더는 속이려고 할 생각하지 마.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자 얘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말로 해라.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 라고 말렸어요. 사실 며느리가 아들 앞에는 안 그러면서 나랑 둘이 있으면 매번 틱틱거리고 성질내서 언젠가는 아들이 알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했었죠. 근데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건 잘못된 거여서 제가 얼른 자제시켰어요. 그리고 괜히 때린 거 가지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네 어쩌고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아들을 말렸죠. 마음 같아선 저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들은 곧바로 처형될 사람의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왕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막은 잘 몰랐었나 봐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처형이랑 이 사람이 일하는 가게가 더 확장한다고 안 하셨어요? 아, 확장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형님 부모님이 여력이 없어서 확장이 안 돼요? 아, 저는 처형네 친정가게라고 알고 있었는데.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서 운영하는 가게라는 거죠? 그냥 관리만 하는 거고 형님 명의 가게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더니 더 화를 냈고 저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네 친정가게가 아니라 언니의 시댁가게였더라고요. 며느리하고 그 언니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건데 시댁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며느리랑 언니가 관리만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친정명의 가게라고 속이고 확장할 거니 어쩌니 하면서 아들을 속였던 거예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며느리 반응을 보고 우리를 완전히 속였구나 하는 걸 제대로 인식하게 됐어요. 결국 며느리는 무일푼 백수나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일하고 있다는 가게도 친정가게가 아니라 시댁가게니까 돈을 받아도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 능력은 없고 시집은 가야겠고 하니 시부모가 가게에 잘 안 나오는 걸 이용해서 아들을 속였던 거였죠. 며느리랑 언니 둘이서 작당해서 신혼집 하나 받아냈으니 앞으로 가게 하나 있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건지. 그 나이 되도록 직장 하나 못 잡으니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름 머리 굴려서 우리 아들 코 깨려고 한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잘 챙겨주고 욕만 실컷 얻어먹었네요. 나중에 아들이 그쪽 시댁하고 연락해서 알아보니
며느리 언니는 맨몸으로 시집가서 생활비 받아 쓰고 눈치 보여 가게에서 돈도 못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최저시급만 받고 알바만 하는데 일을 잘 못해서 곧 잘릴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 집안과 엮일 뻔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네요. 아들은 네가 날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것도 우리 엄마 집 팔아서 신혼집까지 마련하게 하고. 앞으로 뭘 더 받아가려고 했냐? 그리고 집 받아놓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그딴 식으로 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내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봤다. 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혼자 머리 굴리며 변명거리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은 내가 속은 거 알고 결혼을 어떻게 하냐? 결혼 물리려니 청첩장도 다 돌렸고 같이 살고 있고. 우리 엄마한테라도 잘했으면 그대로 데리고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걸 보니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결혼 못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어쩐지 집도 공동명의하자 하더니 깜빡 속에서 집까지 명의 바꿔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내 명의 집이고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들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더라고요. 오빠, 나랑 만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우리 결혼식도 잡고 주변에 다 알리고 다 했잖아. 안 돼. 이렇게는 못 헤어져. 내가 얼른 취직하고 돈 벌고 어머님한테도 잘할 테니까 헤어지지는 말자. 제발. 아들은 너 나랑 꼴랑 3년 만났어. 그렇게 얕은 수로 평생 사람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 더 창피당하기 전에 끝내. 아니면 너네 친정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거야. 그냥 우리끼리 알고 끝내자. 잠깐 창피해도 너 같은 거랑 엮이면 내 평생이 불행해질 것 같다. 라고 조용하게 말하는데 입에 칼을 문 것 같았어요. 서늘하게 말하는데 표정도 굳어 있어서 제가 다 무서울 정도였죠. 며느리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저한테도 매달리면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래도 그간 쌓은 정이 있는데 절 이렇게 내치시면 안 되죠. 하고 울면서 비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쫓아내는 것처럼 말하니까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휘둘렸을걸요. 하지만 저나 아들이나 냉정할 땐 한없이 냉정해서 그런데 휘둘리진 않았죠. 난 네 어머님 아니다. 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가 짐 다 버릴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네가 짐 안 싸면 내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거니까 지금 빨리 가라. 말로 할 때 끝내자. 괜히 시끄러워지게 하지 말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도 며느리는 계속 울며 불며 난리였어요. 시끄럽게 구는데 신경이 거슬려서 몇 번이나 욱하는 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끝내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았죠. 며느리가 계속 버티자 결국에는 제가 짐을 다 빼서 쓰레기 봉투에 대충 넣고 현관 밖으로 버리듯 던졌어요. 저거 안 들고 가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버릴 거라고 하고 다 가져가라 할 거니까 지금 가져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마라. 안 그러면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다. 난 네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사기죄로 고소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나가라. 며느리는 버텼지만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에 바로 갔던지 한두 시간 지났을까? 그쪽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자네, 어떻게 우리 딸을 내쫓을 수가 있는가? 같이 살았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가? 네, 당장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게! 라고 하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전화기를 뺏었어요.
여태 따님이 우리를 속인 건 아세요? 친정에서 가게 한다며 물려받을 거라며 새로 오픈한다던데요. 근데 가보니까 텅 빈 건물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 따님 시댁에서 하는 해장국집을 친정가게라고 속였네요. 저희는 그런 며느리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는 결혼 못 시켜요. 딸 가정교육부터 잘 시키세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해요. 능력이 없으면 돈 벌 생각이나 해야죠. 제가 차분하게 여태 있던 일을 알려주니까 그쪽에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과 한마디 없는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나 싶어 고개가 저절로 흔들렸어요. 아들이 속상한 얼굴로 앉아있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다. 많이 상심했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자. 저런 사람들하고 엮여봤자 너만 손해였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위로해줬지만 결혼한다고 한껏 들떴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제가 다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될 뻔한 사람은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쫓겨났고 타운당했죠. 물론 주변에 얘기도 다 했고 상견례만 하고 식만 올리면 될 정도였으니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했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식도 안 올렸으니 그래도 사람들 입방아에 크게 오르내리지는 않았고요. 아들도 처음에는 별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좀 창피하더라도 결혼해서 엮이느니 이렇게 된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속아서 같이 살다가 애라도 하나 낳았으면 그땐 헤어지지도 못했을 텐데 돈도 뺏겼을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낫네요. 라며 슬쩍 웃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제는 마음을 많이 추슬렀구나. 그래도 괜찮아졌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그쪽 집안하고는 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후문에 그 집 언니도 거짓말하고 다닌 거 들통나서 쫓겨났다더라고요. 그 언니 남편 되는 사람이 아들한테 몇 번 전화한 것 같던데 아들이 전화한 후로 그 시댁에서도 찜찜했던지 상황을 물어봤었나 봐요. 아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겠죠. 우리도 피해봤는데 솔직히 숨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 속았던 거나 신혼집 마련한 거나 뭐 그런 걸 다 알려준 것 같긴 하던데 같이 거짓말하고 다녔으니 무일푼으로 시집간 신세에 붙어있긴 어려웠나 봐요. 아무튼 정확한 소식은 모르겠는데 사기꾼 자매 둘이는 패가 망신하고 친정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알 바는 아니죠.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러게 죄짓고는 얼굴 들고 못 사나 봐요. 며느리 될 뻔한 사기꾼은 그 뒤로도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 같던데 칼같이 차단했다고 해요. 아들 말로는 그 여자가 갑자기 전화하더니 지가 돈도 없고 그간 만난 세월이 있는데 같이 잘 살자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정신이 맞는 건지. 그렇게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같이 살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내가 엄청 뭐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 짓을 하고도 또 매달리는 게 우리 아들이 호구인 줄 알았나 봐요. 아들이 흔들려도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요. 그 여자가 계속 매달렸다고 하는데 참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한테 그 여자가 또 전화하더니 너 때문에 우리 언니도 거짓말하고 다녔다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어. 알아? 네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우리 언니까지 피해봤다고.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라며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데 아들도 기가 차서 아예 무시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더 연락 오겠나 싶어 귀찮아서 놔뒀는데 자꾸 전화 오고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결국에는 차단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고 계속 빌빌거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신혼집이라고 마련한 걸 팔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마련한 집이니까 더 싫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니까 기분이 더러워져서. 그냥 다시 팔고 엄마한테 가서 살면 안 돼요? 나중에 분가하던가 할게요. 아들이 그 집에 계속 혼자 있으니 불편했던지 결국에는 저 있는 집에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처음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둘이 살만하기는 해서 같이 살기로 했죠. 저도 옆에 아들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적적하지 않으니까요. 그 뒤로 아들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월이 꽤 지나고 나서 갑자기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았다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인사 올 사람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같이 일하는 거래처 통해서 만나서 의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쪽 친정 가서는 벌써 인사드렸고 그쪽에서 좋다고 해서 엄마한테 소개해드리려고요.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더 만나보다가 괜찮으면 결혼할까 싶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아들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던데 친정집도 가봤다고 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 저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인사 왔을 때 분위기도 좋았고 대화도 편안하게 잘 돼서 이런 아가씨면 믿고 결혼시켜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인사 온 아가씨가 제가 혼자 산다고 하니 결혼하면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럽고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좋게 거절했어요. 요즘에 어른 모시고 산다는 사람 없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요. 근데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 살면서 정답게 지내는 건 어때요? 회사 출퇴근하기 좋은 데로 집 마련해서 잘 지내봐요. 볼수록 친정에서 예절 교육도 잘 받았고 싹싹하고 참한 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왔구나 싶어 다행이었어요. 둘이 곧 결혼 준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신혼집은 친정이랑 내 집이랑 가까운 데 마련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도 둘이서 양가 자주 오가면서 주말마다 시간 보내고 있고 저도 사돈될 분들 만나보고 가끔 전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아들이 이상한 애한테 걸려서 고생 좀 했지만 액땜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별일도 다 겪네요. 요즘에는 며느리도 떠받들며 살아야 한다지만 기본이 안 되는 건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한테 좋은 사람이 찾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다들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면 좋은 일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